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 2회에서 8번 문제까지 풀어보셨습니다. 이제는 9번 문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한번 알아가 볼 거예요. 자,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 또는 이제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독해 문제는 대부분 일치, 불일치를 찾는 문제이거나 일치를 찾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중심 내용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뭐부터 본다? 보기부터 보고 키워드 찾아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심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좀 덜 읽고 문제를 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 외에도 보도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보도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LH 같은 경우에서는 중심 내용을 찾는 경우들보다는 일치, 불일치를 찾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도자료라고 얘기를 해서 보도자료, 즉 어떤 행사나 홍보 목적의 보도자료를 볼 때는 처음에 개요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된 부분, 즉 정리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뭡니까?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다 보니 그런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난 뒤에 중심 내용을 찾는 것인데 대부분 만약에 중심 내용을 찾으면 덜 읽는 거예요. 개요 나오고 정리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을 찾듯이 여러분들 같이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기부터 보고 일치 불일치는 보기부터 보고 지문으로 키워드 찾아서 올라간다. 이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를 많이 연습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문장 찾기예요.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우선 댐은 하천에 유량이 많은 시기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유량이 감소할 때 물을 사용하여 하천의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마철에 하천이 불게 되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천이 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천이 불게 되면 이 외에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탄지에 흘러 들어오는 토사를 막을 수 있으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능들도 있지만 앞문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앞문장에서 이미 하천의 유량이 많은 시기에 물을 저장해 두고 감소할 때 물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댐에 물을 저장해서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 외에 나머지는 댐이 저장된 물이 둑이 낮은 곳으로 방수할 수 있으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게 앞에서 하천이 불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과거 르네상스 시대에는 로마 교황이 성가대나 오페라 무대에서 여성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자, 어떤 걸 빨리 찾으냐면 여성이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빨리 찾으면 되죠. 여성이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 과거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쭉 찾아서 올라가 보자고요. 여성이라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이 성가대로서 노래하는 것을 불허하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당시 로마 교황은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성가대로서 노래하는 것을 불허하였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죠. 카스트라토 활동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로마 교황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단어를 찾고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20세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연도가 나오는 부분들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연도가 나오는 부분은 지금 보니까 어디 여기밖에 없는데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관객들이 점차 기교 위주의 창법보다는 사실주의적인 목소리와 무대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 1799년 나폴레옹 군대가 시칠리아를 점령한 뒤 카스트라토 양성학교가 운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카스트라토 시내는 막을 내리게 된다. 결국 1903년에는 20세기죠. 로마 교황이 공식적으로 카스트라토를 금지했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죠.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습니다. 카스트라토 수술을 받은 남자아이들은 다른 남성들과 달리 시간이 흘러도 근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카스트라토 수술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카스트라토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수술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수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앞에서 나오는지를 보자고요. 앞에서 수술. 여기에서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되겠네. 17세기에서 18세기 동안 수만 명이 카스트라토가 되고자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성공한 카스트라토는 수술을 받은 사람 중 1%도 되지 않는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처리 또는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인해 평생 불과가 되는 아이들도 많았으며 오페라 무대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수술 이후에는 2차 성징이 발현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력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근력이 발달하지 않은 게 맞죠. 그 다음에 콘트라테너는 현재 가성으로 소프라노처럼 높은 음역대를 소화하는 카운터 테너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콘트라테너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콘트라테너 아무리 찾아도 여기는 없어요. 쭉 없고 콘트라테너 여기에 나오네요. 르네상스 시대의 테너는 다성음악에서 모든 음역의 기준이었는데 그 위에 성분은 콘트라테너라고 불렸는데 여기에서 오늘날 가성으로 소프라노의 음역을 소화하는 남성 성악가 카운터 테너가 파생되었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테너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 게 맞죠. 카스트라토에 대한 인기와는 별개로 오페라에서 카스트라토는 여성을 대신하는 역할만 맡았다. 여성을 대신한다라는 내용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여성. 여기 있네요. 18세기에 이르러 카스트라토가 공급되면서 바로크 오페라는 기교적 예술의 절정에 이를 수 있었고 카스트라토를 주인공으로 하는 오페라가 다수 만들어졌으며 카스트라토는 오페라에서 단순히 여성 역할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성을 대신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런 것들도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과거 르네상스 시대에는 교황이 성가대나 오페라 무대에서 여성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했어요. 카스트라토 활동은 20세기에 이르러서 로마 교황에 의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카스트라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카스트라토에 대한 얘기겠구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스트라토 수술을 받은 남자아이들은 다른 남성들과 달리 시간이 흘러도 근력이 발달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자, 이 세 개 중에서는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좋겠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라토 수술을 받은 남자아이들은 다른 남성들과 달리 시간이 흘러도 근력이 발달하지 않았다. 사례잖아요. 중간쯤에 나올 거예요. 콘트라테너는 가성으로 소프라노처럼 높은 음역대를 소화하는 카운터 테너의 기원, 가스라토가 아니고 콘트라테너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나올 거란 말이에요. 가스라토. 가스라토에 대한 인기와는 별개로 오페라에서 가스라토는 여성을 대신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2번이 거의 마지막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앞쪽에서 찾고 이거는 마지막에서 찾고 이건 중간에서 찾기만 하고 이건 첫 번째 것만 찾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일치 불일치를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연습은 자꾸 예측하며 읽기라는 예측에서 이 뒤에는 무엇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입니다. 반응. 제가 이거 반응은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단락으로 찾아서 단락 자체를 다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 순서대로 읽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서대로 읽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지문을 읽고 보기를 보고 다시 지문을 찾아서 올라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소미는 우주에서 쉽게 걸을 수 있도록 우주복 장화의 겉부분은 금속 섬유로 만들어지는구나. 우주복 장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주복 장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주복 장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주복 장화에 대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자고요. 쭉. 여기에 있네요. 장화. 우주복은 헬멧, 장갑, 장화, 생명유지장치, 몸체 등으로 구성된다. 헬멧은 우주먼지나 자외선, 적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태양빛으로부터 눈을 지킬 수 있도록 금박 마스크가 붙어있고 통신과 식사도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장갑은 우주에서 장비 조작 시 감도를 높이고자 실리콘 고무를 사용한다. 장화의 안창은 장갑과 마찬가지로 실리콘 고무 재질이지만 겉은 금속 섬유로 만든 직물을 이용하여 걷기 쉽도록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우주복 장화에 대한 얘기가 맞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그 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주먼지와 전자파는 수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떠다니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주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보다는 앞에 있겠죠. 이거보다는 앞에 있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앞에 있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됩니까? 전자파, 수 킬로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주먼지 우리 쭉 한번 찾아보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우주는 진공 상태에서 당연히 산소도 존재하지 않고 지구와 달리 오존층이 없어 자외선이나 전자파와 같은 유해 광선을 걸러내지 못한다. 또한 태양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태양빛이 내리쬐는 곳은 130도 내외의 극고온으로 그렇지 않은 곳은 영하 120도 내외의 극초온이 된다. 이 외에도 우주먼지와 다양한 전자파들이 초속 수킬로미터의 속도로 떠다녀 맨몸 상태로는 안전할 수 없다. 따라서 흔히 TV에서 볼 수 있듯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은 최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우주복을 착용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맞는 얘기죠. 최첨단 소재의 우주복 덕분에 오늘날 우주 비행사는 우주선 밖에서 며칠간 활동을 할 수 있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것보다는 뒤에 있겠죠. 그래서 최첨단 소재의 우주복 덕분에 밖에서 있다. 밖이다. 우주선 밖이다. 여기 있네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 밖에 나가서 활동 가능한 시간은 겨우 몇 시간 남짓이다. 실제로 우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우주 비행사들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이거는 틀린 얘기죠. 며칠간이 아니고 몇 시간입니다.
우주에는 대기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액체의 끓는 점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겠어. 그러면 이거 읽었을 때 우리는 이거는 못 읽어봤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앞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쪽으로 넘어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주에는 대기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 우주복 몸체의 여러 충전 테크론층은 우주복이 터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 우주복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는 이것도 우주복에 대한 얘기를 받고 우주복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는 단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며칠간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귀하는 고객의 문의에 답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제시된 안내문을 토대로 답변한다고 할 때 귀하의 답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아요. 이거는 설명서의 형태의 보고서잖아요. 그러면 제목만 보셔야 되는 거죠. 시행 목적, 그리고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대상 주택 및 신청 자격, 신청 대상 주택과 신청 자격, 그리고 자격 요건과 입주 순위 결정 요인입니다. 자, 저는 아직 대학생은 아니고 올해 동그라미시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차상위 계층 가구에 해당하는데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인 거죠. 현재 소재지가 동그라미시인 대학교의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입주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입학할 예정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 가구는 입주 순위 중 1순위 결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신청 자격인 거죠. 자격 요건,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되는 건데 동그라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인데 입주 신청일 기준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 입학을 할 거니까 맞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가구는 1순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순위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순위 중 3순위의 재산 기준은 모두 충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나이가 만으로 25세인데 청년 매입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고 나이가 만 25세라면 지원 조건 중 청년 유형, 이거는 청년 유형이 맞는지 아닌지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해당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자격 조건과 입주 순위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청년 매입 임대주택과 관련된 거죠. 청년 매입 임대주택과 이제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청년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청년 유형에 해당해서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3순위의 소득은 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청년 주택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가구 단독 거주형 주택에 신청하고 싶은데 공급 주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 지망으로 원룸형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세 번째, 단독 거주형 주택과 이 지망의 원룸형이 되는지, 대상 주택은 성별에 따라 공급되는 수량이 상이하다. 다가구 단독 거주형 주택의 경우 남성에게 2실, 여성에게 3실이 제공되어 총 5실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또한 주택 유형에 따른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이 말이 맞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지망으로 원룸형, 다가구 단독 거주형 주택, 단독 거주형 주택입니다. 다가구 단독 거주형은 5개고 남성은 2실, 여성은 3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2순위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순위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에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단독 거주형 주택의 경우에는 남성에게 2실 그리고 여성은 3실이 제공되어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단독 거주형 주택.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 거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기간인 4월 22일 오전 10시, 4월 24일 오후 5시 사이에 동그라미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온라인 청약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이죠. 신청 방법이니까 앞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 5시까지고요.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온라인 청약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4번도 맞는 얘기죠. 5번 볼까요? 신청자별로 부여된 입주 순위는 최종 입주자 결정 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결정 요건에 따라 상위 순서를 받게 된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입주자에게 선정되고 모든 조건이 같은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때는 접수 시간 기준 선착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청자별로 입주 순위입니다. 입주 자격이죠. 대상 주택 및 신청 자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없고 지금 여기에 있죠. 상위 순위자에게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맞죠? 같은 순위의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가 있을 경우 선착순이 아니고 전산무작위 추첨이네요.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무작위 랜덤 방식인 거죠. 랜덤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더라.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2명의 자녀를 둔 김씨 부부는 3월 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다음 보도자료를 참고할 때 김씨 부부가 취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전체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일치 불일치로 찾으시면 안 되는 문제이자 그리고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전체를 읽고 난 뒤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한대요. 아동 돌봄 쿠폰은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그러니까 김씨 부부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김씨 부부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동 돌봄 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전자상품이 지급되는 19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아동 1인당, 그러니까 이건 몰라요.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전자상품이 지급되는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 행복카드 또는 국민 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즉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 쿠폰, 돌봄 쿠폰이 아이 행복카드에 지급되고 또한 전자상품 제공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도 필요 없대요. 다만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된답니다. 만약 변경을 원할 경우 그러면은 얘들이 해야 될 행동이니까 변경은 해야 될 행동이죠. 복지 사이트에 4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행동이니까. 한편 아이 행복카드나 국민 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 만약에 카드가 없다면 또 행동이 있는 거죠. 카드가 없다면 기프트 카드를 신청하면 돼요. 별도의 선불 카드랍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4월 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급되는 전자상품권은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해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는 일부 제한됩니다. 또한 전자상품권은 시스템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대상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지급되도록 준비 중인데 이때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문자 메시지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 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인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9개 시군구 거주자는 시군구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즉 지역 전자화폐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화폐로 하게 된다면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또한 아동 돌봄 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성남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 방식과 지급 시기가 다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시청 방법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한편 종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곳에는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을 지급하는 데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의 거주민이라면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아동 돌봄 쿠폰을 신청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앞에서 나와 있죠. 앞에서 어디 쭉 보시면은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에서 카드가 있다면 뭐를 아무것도 신청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1번 경기도 성남시의 거주민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역 전자화폐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를 알아봐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아동 돌봄 쿠폰으로 전자상품권을 받는 경우를 고려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여기 안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고 경북 안동시에 거주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되는 게 맞죠. 종이상품권. 아이 행복카드나 국민 행복카드가 각각 한 개씩을 소지하고 있다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미리 확인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먼저 나중에 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요런 것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요런 것들이 실제로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에서 15번입니다. 세트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죠? 세트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문제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죠.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몇 번부터 풀어야 되나요? 15번부터 풀어야 됩니다. 일치 불일치를 풀어야 서술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상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있기는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서술의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읽어봐야 되는 거죠. 거부 권한, 거부권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죠. 입법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입법이 여기 있으니까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 여기 있네요. 통과된 법안이 이견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령을 수행하기 위해 입법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데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되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갖는 단임제로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5년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직선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임기 5년의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해서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과 외환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면책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란과 외환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불소추 특권을 찾아보면 되는데 자, 위와 같은 권한 외에 소추라는 말이 나오죠. 내란, 외환 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다. 이는 국가 원수라는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주어진다. 다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민사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는 받을 수 있어요. 한편 대통령에 대한 특권은 범죄를 면책해 주는 건
아니고 범죄에 소추되지 않도록 정지해 주는 것이에요. 정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면책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지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소추권에 대한 얘기인 건데 답은 3번이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국회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외국과의 조약이라는 것을 찾아야죠. 외국과의 조약.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파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맞고요.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국군은 일단 여기에 있죠. 그뿐 아니라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 통솔 및 지휘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책이 아니라 정지된다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4번 바로 풀어야죠.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관념에 입각하여, 특정 관념 없고요. 주장을 논박한 것도 없어요. 다양한 학설을 제시하고 학설은 나오지 않았고요. 서술 대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재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자문자답을 통해서 중심 화제를 자연스럽게 전환하고 있다. 물음표가 나왔는지를 보면 되거든. 그럼 물음표,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단락에 맞죠? 자문자답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통념에 대해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그냥 개념 설명인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트 문제는 그냥 같이 푸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푸시면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6번 문제와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와 17번 문제입니다. 자, 가나다라 나오니까 바로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리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자, 일단 보자고요. 이거부터 보자고요. 다 아니면 마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다 아니면 마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다 마를 둘 다 읽어봅시다. 다는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 만약 시력이 좋지 않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불편함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는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안경은 시력 교정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비용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착용했을 때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시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는 사람의 시각은 7, 8세가 되면 모두 발달한다. 이때 근시나 사시 등의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즉시 치료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시각 발달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특히 영유아는 신체 발달과 더불어 시력도 발달하는데 자신의 의사를 쉽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시각이 모두 발달한 뒤에도 안구는 계속 성장하므로 시력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성인이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는 사람의 시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마는 시각에 대한 시력 검사는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의부터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부터 나오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다입니다. 나 아니면 마죠. 그러면은 나가 먼저냐 마가 먼저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가 먼저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나를 읽어봅시다.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는 스마트폰과 TV의 영향으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기 쉽다. 이로 인해 안구 건조증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안구 건조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안구 건조증을 겪게 되면 이물감이나 건조 증상과 같은 자극이 나타날 수도 있고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시리기도 한다. 눈뜨기를 힘들어하기도 하며 심할 때는 두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용상으로 보면은 사람의 시력이 중요한데 시력 검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바로 안구 건조증이 나오는 건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면 마가 나오는 게 가장 어울릴 겁니다. 마가 나오는 게 다 다음에 마가 나오는 게 가장 어울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나 아니면 가네요. 나 아니면 가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가를 읽어보자고요. 나는 읽었으니까 가를 읽어보자고요. 40대부터는 백내장, 녹내장 등의 망막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중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황막변성은 가는 지금 40대부터에 대한 때에 대한 그래서 발생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 위험이 커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시력 저하를 안과 질환이라 여기지 않고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될수록 안과 질환 발병률은 급격히 상승하고 그만큼 갑자기 실명을 겪게 될 수도 있다. 40대 이후부터는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40대 이후에 당연히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와 비교해보면 청소년기와 성인기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가 먼저 나와야 될 겁니다. 나가 나와야 될 겁니다. 안 읽은 건 뭐가 있나요? 우리 라를 안 읽었죠.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는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한 완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 다음에는 안구 건조증 다음에는 라가 나오는 게 맞죠. 자, 만약에 내가 다가 먼저인지 마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와 라가 딱 붙어 있고 나가 먼저 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시면 나와 라가 붙어 있는 건 이것과 이것이에요. 그런데 다가 시력의 중요성이 나왔는데 맨 끝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라고 찾아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용 자체를 다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따라가니까 이런 순서가 금방 보이는 거고 앞뒤 문장만 읽었을 때는 이렇게 나와 다가 라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찾아서 답을 골라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한 것은 2번이 되겠네요. 17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력은 유전과 같은 선천적인 문제로 인하여 나빠지게 된다. 아니죠. 우리 다에서 후천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안과 질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실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유아기의 사시 증상은 바로 치료하지 않더라도 시각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극심한 안구건조증을 겪는 사람에게 두통이 나타나도 안구건조증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안구건조증은 두통을 수반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메가3, 비타민 등이 많이 함유된 음식 섭취는 안구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 읽은 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읽다 보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세트 문제는 그냥 같이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2회까지 풀어봤는데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푸는 동안에 비문학 지문이 좀 많이 느렸다면 예측하면서 읽는 연습들을 꼭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센스가 늘게 되고 그 센스가 늘어서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하고 2회는 마쳤고요. 저하고는 3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